안녕하세요. 박규서입니다. 오래간만에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그 인공지능도 많이 발전을 하고 GPT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 또한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취미 같은 부분으로 인해서 저도 이런 인공지능을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 직업도 또 따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사는 많은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 하는 부분이 사실은 너무 다 그 속도를 변화하는 속도라든지 그러한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본다는 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더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꼭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에 한정된 주제는 아닙니다만 좀 색다른 또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이번 시간에는 그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그런 부분 안에서 보면 좀 그 영역별로 저희들이 자연어 처리도 있지만 그 컴퓨터 비전 해서 컴퓨터가 그 어떤 이미지나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고 그걸 인식하거나 그거에 관련된 그 컴퓨터 비전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오늘 제목에서 보시면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용어의 그 어려운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컴퓨터 비전 부분에서 좀 더 색다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이 됐든 아니면 향후에 머신러닝이 됐든 어떠한 분야가 됐든 이렇게 우리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 보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재미난 또 주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이 꼭 깊게 연구하지 않아도 일생생활에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특히 향후에는 인공지능이 저희 그 실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왔을 때 저런 부분은 저런 아이디어로 응용이 돼서 그 '우리 일생생활에 들어온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더 그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이미지 부분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허깅 물론 다른 쪽의 그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오늘 생각해 보는 이 주제도 한번 그 관련 코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안 깊이 추정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하면 사실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면 그 아이디어는 그럴 뭐 이거 당연한 거네. 그렇게 아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들어가다기보다는 그 개념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면 다른 이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일 이미지 즉 하나의 사진에서 그 사진을 보면 그 사진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이 됐든 건물이 됐든 어떤 장면의 깊이 정보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컴퓨터 비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저희들은 그 우리 인간은 사진을 보면 그 사진 속에서 '이 부분은 원근이다. 이 부분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다.' 그 물체나 사람이라는 부분을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사진이나 이미지 또는 컴퓨터 화면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2 차원의 그런 평면인데 그 2 차원 평면 안에 그 이미지를 보고 그 안에 원근까지도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컴퓨터에서도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렇게 컴퓨터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즉 컴퓨터에게는 기존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평면, 2 차원적인 평면 안에 담겨져 있는 사진이 됐든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컴퓨터가 이걸 통해서 그 원근감이라든지 또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미지의 그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확대해서 결국 활용되는 부분이 결국은 3D를 재구성한다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증강현실이라든지 또는 자동차의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보틱스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도 결국 사람이 아닌 기계들도 보면 일을 하든지 작동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주변의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그런 부분 속에서의 깊이 또는 거리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해서 결국은 원활하게 작동을 해주는 하나의 좋은 그 기능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면 저희들이 우리가 좀 이따도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진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명의 밝기에 따라서 그렇죠. 밤에 어떤 한강대교를 찍은 것과 낮에 한강대교를 찍은 거는 실질은 동일하지만 그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컴퓨터들은 알아볼 수 있는지 또는 요게 occlusion이라고 해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뭐 가림 현상,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써 놨습니다만 자동차 뒤쪽에 사람이 서 있다든지 또는 가로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쉽게 인식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분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텍스처라고 해서 그 어떤 그 객체 표면의 어떤 질감 같은 부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써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벽면 같은 경우도 매끄러운 게 있을 수도 있고 거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바닥 같은 경우도 대리석으로 깔려 있어서 매끄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양한 부분들도 어떻게 컴퓨터가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 결국 이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련된 논문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도 추후에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빨리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이번 시간에는 저희 허깅 페이스에 있는 이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트랜스포머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역시 이 경우에 있어서도 트랜스포머의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 파이프라인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를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 파이프라인을 임포트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경우와 비슷하게 사용할 모델의 이름 또는 경로를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깊이 추정을 위해서 역시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하고요. 이런 형식도 저희들이 허깅 페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기본적인 내용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면 분석할 그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그 부분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파이썬에서 요 필 라이브러리를 에서 이미지 모듈을 저희들이 임포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웹 이미지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리퀘스트를 임포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분석을 하고자 하는 그 이미지가 있는 URL을 이와 같이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URL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불러오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밑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기존 동영상에서 저희 구글 콜앱을 이용을 했을 때 파일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URL을 넣어준 케이스고요. 그러면 이걸 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리퀘스트에 get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저희들이 이와 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미지에 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해서 저희들이 이걸 실행하면 제가 좀 전에 다 실행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URL에는 제가 인터넷상의 에베레스트 산의 이미지를 제가 그 URL을 갖다 넣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눈에도 요 가까운 부분은 이니 옆쪽 부분이고요. 이 먼 쪽에 이런 정상은 좀 더 먼 그런 원근감이라든지 또 그리고 여기에서도 밝기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에서도요. 그러면 계속 한번 저희들이 오늘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미지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동을 시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뎁스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이미지 깊이 추정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의 깊이 정보, 즉 거리라든지 그죠? 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을 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코드는 제가 여기도 써 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코드 그 다음 코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아래쪽에 있는데 요걸 저희들이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이 prediction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결과에서 저희들이 depth 키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의 깊이 데이터를 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항목이 있는 그 데이터를 반환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predicted depth라고 하는 텐서 즉 그 데이터를 돌려줍니다. 즉 각 픽셀의 깊이를 표현한 값 데이터들을 보내주는 게 첫 번째 그 항목이고요. 두 번째는 depth를 통해서 깊이 추정의 결과를 시각화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실제 좀 전에 저희들이 불러왔던 이 실제 이미지에서 이거에 관련된 데이터 텐서를 가져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깊이를 측정을 한 그 결과를 이미지로 보여주는 그 두 가지 항목이 중요한 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각각 한번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의 원본 데이터는 이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정리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화면상으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저희들이 여기 depth라든지 이 predicted depth라고 하는 부분은 깊이를 추정한 결과 그 텐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depth는 그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를 우선은 첫 번째 이 depth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요. 여기 보시면 prediction하고 depth 이 부분을 쳐주면 이와 같이 그 depth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원본 이미지에서 각받고 먼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컴퓨터가 계산을 한 인식을 하고 있는 즉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방식에 따라서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 있는 이미지라고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도 저희들이 원근감 이렇게 보면 물론 여기서는 지금 칼라로 저희들이 또 봅니다만 좀 전에 그 흑백들처럼 저희들도 이 사진을 봤을 때 '아 이 부분은 원경, 이 부분은 근경, 아 이쪽은 밝고 어둡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이 2 차원 평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인간도 느끼듯이 컴퓨터도 그러한 부분들을 느낄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prediction depth라고 하는 부분들을 출력을 해보면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텐서, 즉 이것에 대해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자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도 이 데이터의 형태도 텐서기 때문에 텐서라고 치고 써주고 있고요. 이 안에 이렇게 관련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 여러분들도 인제 저도 뭐 여러분들과 같은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컴퓨터 안에서는 모든 게 숫자적으로 표현이 돼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 있어서도 관련된 이 텐서 데이터들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그 형태가 어떤지 해서 이렇게 쉐이프 저희들이 파이썬이라든지 다른 쪽 저희들이 그 관련된 부분을 하셨을 때 한번 보시면 여기 점 파이스 세이프 하면 관련된 행렬이라든지 텐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하나고 384 그죠? 그다음에 608 그죠? 그다음에 행과 너비 이 부분에 대한 그 픽셀 자료들을 보여주고 데이터의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전에도 이 URL을 이렇게 하나 해봤는데 또 한번 추가적으로 하나 정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URL을 별도로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터넷상에서 걸 넣으시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돌리시면 이 경우에는 제가 그 사진을 멋진 백조 호수 위에 백조를 제가 담아 와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 깊이 추정, 이 depth 에스티메이션을 돌려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된 depth를 이미지 정보를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컴퓨터에서 그 관련된 이미지에서의 그 depth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이미지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된 이 depth 데이터 그 정보를 이렇게 텐서 형태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텐서 형태로 주어진 부분이 있으면 반대로 역시 이 텐서 형태의 자료를 가지고 반대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다음 부분이고요. 그래서 depth estimation inference by hand, 즉 수작업으로 역시 추정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코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에서 이미지 처리하고 깊이 추정을 위한 이렇게 모듈을 이렇게 임포트해 옵니다. 이 위에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이렇게 오토 이미지 프로세스하고 오토 모델 for depth estimation이라고 하는 그 모듈을 임포트를 해오고요. 그 다음에 또 앞부분에서 했던 것처럼 그 관련된 모델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줍니다. 체크포인트에. 그 다음에 사전 훈련된 체크포인트로부터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만 이미지 처리 객체를 생성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위에서 불러왔던 이 오토 이미지 프로세스 이 모듈에서 그 사전 훈련된 부분을 가지고 관련된 저희들 이런 형태가 뭐 이게 저희들은 꼭 파이썬뿐만 아니라 그죠? 어떤 언어가 됐든 객체 지향 언어에서 이렇게 객체를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들고요. 그다음에 모델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처리된 이미지를 모델이 인식할 수 있는 텐서로 변환을 해서 이 부분을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저장한 값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 프로세스 저희들이 불러왔던 거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의 픽셀 값을 저희들이 픽셀 밸류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참고로 써서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한 겁니다만 이 픽셀 밸류의 타입이 뭐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텐서 형태의 타입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1,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색상, 그죠? RGB에 의한 색상, 그 다음에 관련된 그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참고로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준비된 모델 입력을 모델에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이토치를 사용을 해서 모델에 이미지 텐서를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예측된 깊이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파이토치를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레듀에이션을 계속
그레디언트를 계속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컴퓨터 비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기존의 허깅 페이스뿐만 아니라 등에서 뭐 요약이든 생성이든 그런 부분 할 때도 저희들이 이 그레듀에이션을 비활성화 시켜서 그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모델에 픽셀 값을 입력으로 제공을 해서 깊이 추정을 저희들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아웃풋 안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로부터 예측된 깊이 정보를 추출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predicted depth에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거꾸로 결과를 시각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각화 부분에 관련된 저희들이 코드 형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뭐 numPy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측된 깊이를 원본 이미지 크기로 보관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생성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관련된 부분들을 처리를 하고요. 이렇게 정규화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저희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이미지로 변환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미지로 변환한 부분을 뎁스에 넣어주고 그 뎁스를 인쇄를 하면 이와 같이 아까 친 부분은 원본에서 그죠? 저희들 이러한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한 그 부분을 챈 거고 그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도 그 관련된 데이터 값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성을 해냈습니다. 밑에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하는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재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러한 구글 콜앱에서 이 두 개의 문장, 그죠? 파일이라고 하는 모듈 임포트하고 업로드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면 그 이렇게 파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파일을 선택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선택이 돼 있습니다. 시간상 이게 새로 또 하면 돌아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럼 제가 분명히 어떤 걸 선택을 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밑에 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서는 어떤 파일을 선택을 했냐면 저는 잠깐만요. 제 예. 저는 요 런던 브리지를 선택을 해 놨습니다. 예, 선택이 된 거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제가 그 한 부분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미지 모듈을 가져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통일하고 그 부분을 튀어 보면 저희 지금 불러온 게 이렇게 런던 브리지 사진 이미지를 불러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그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한 이미지나 텐서 데이터들을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위에서 처리한 부분하고 동일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처리했을 때 이와 같이 런던 브리지에 대해서 그 밝기 그리고 원근감에 따라서 관련된 데이터들을 처리를 해서 이 뎁스에 관련된 그 정보를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뎁스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predict depth라고 하는 항목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련된 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텐서 데이터도 어느 정도인지 보면 저희들이 지금 보면 이 지금 사진은 한 장인 거고 여기 보면 1184에 1920 즉 그 가로 세로 이 부분에 대한 그 데이터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텐서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여기서도 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위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이 형식에 있어서도 그죠? 예. 이 관련된 저희들이 위에서 제가 요 부분은 제가 잠시 빠뜨리고 넘어갈 뻔.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이 텐서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텐서를 당연히 만약에 이렇게 텐서 데이터만 갖고 있었으면 이 부분을
위에서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만 코드를 조금 달리 해서 해 봤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이 텐서를 만약에 저희들이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텐서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이 텐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뎁스에 대한 그 이미지 데이터들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코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코드는 위에서도 저희들이 코드를 한번 했습니다만 요것도 좀 간편한 형식으로 한번 그 코드를 만들어서 지금 이 프리딕션 3 이 부분을 가지고 즉 뎁스 3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요 프리딕스 3에 대한 요 부분 그죠? 요 프리딕션 뎁스 3 요 위에서도 그죠? 요 텐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이미지를 만든 부분입니다. 이게 보시면 예, 위에서 요 프리딕션 3의 프리딕트 뎁스 즉 텐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부분을 이미지로 변환을 했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한번 출력을 해 보면 이와 같은 형식의 그죠? 여기 보시면 관련된 그 이미지를 출력을 하는 그 코드를 써서 해 보면 이와 같이 그 관련된 그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미지 코드가 저 위에서 저희들이 2-4에서 쓰였던 코드 그 부분하고 쓰였을 때 어떻게 사실 요 뎁스 이미지가 달라지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실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저는 그 이런 코드를 썼을 때 요런 형식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 위에서 코드 2-4에서 쓴 코드를 통해서 썼을 때 크기는 물론 좀 다릅니다만 이렇게 밝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보시면 이런 보관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설정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형태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그 실제적인 이미지가 동일하다고 해도 이렇게 관련된 모델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아규멘트, 매개 변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르게 함을 통해서 나오고 나타나는 그 그런 뎁스 이미지 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은 이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오늘은 좀 색다르게 컴퓨터 비전 쪽에서 우리 사람들이 보는 그죠? 어떻게 보면 2차원 안에서의 사진과 이미지를 볼 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느끼는 밝기, 거리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컴퓨터가 '아 저런 부분을 어떻게 느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요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컴퓨터가 저렇게 느끼는 어떻게 보면 감지를 해서 '처리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물론 향후 이런 부분들도 기술 연구가 발전됨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 인간이 2차원 평면에서 바라보는 사진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인간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컴퓨터에게 지시해 주는 이런 방법론이 '아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보는 것도 저희들이 꼭 전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러한 부분들이 나름 흥미있고 향후 2년 3년 후에 그죠? 인공지능이 좀 더 우리에게 가까워졌을 때 그 내부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그런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물론 컴퓨터 전공이라든지 그런 깊은 전공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보는 부분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 뭐 매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재미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